안녕하십니까, 쇼키움 부동산입니다. 요즘 분양가 보면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 분양 공고 뜨잖아요. 와, 분양가가 어이가 없네, 미분양 나의 정신 차리지. 자, 그런데 요즘 계속 올라가는 분양가, 시행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거 더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수요가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 당첨자들이 계약을 안 하네. 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를 넉넉하게 선발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500%, 청약과열지역은 300%나 선발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예비 당첨자한테도 미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된다? 무순위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성년자한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면요,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최대 500%까지 뽑는 예비 당첨자에서 의외로 계약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첨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한테 전화가 가면 바로 그 즉시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니라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때 안 하면은 다음 이제 번호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비 당첨자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서 청약을 넣었겠지만, 막상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나 예비 100번, 200번인데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네. 뭔가 이 분양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똥볼을 찼구나, 이런 생각에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요,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최초 당첨자, 그리고 예비 당첨자,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당첨자한테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초 당첨자보다는 예비 당첨자나 무순위 당첨자가 가져가는 물량이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이 무순위 당첨자 같은 경우는 최초 당첨자는 예비 당첨자보다 자격 기준이 훨씬 완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당연히 시행사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비싸게 분양해서 무순위 청약에서 털어낸다는 거죠. 어차피 시행사 입장이야, 이 사람이 최초 당첨자든 예비 당첨자든 그리고 무순위 당첨자든 상관없이 일반 분양으로 돈만 많이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반적인 분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순위 청약까지 감안해서 지금 분양가를 측정한다 말씀드렸죠. 자, 실제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볼까요? 자, 이 아파트 경쟁률은 34대 1이었어요, 평균. 자, 그런데 무순위 줍줍 18세대가 공급이 되죠. 왜? 실제 예비 당첨자들이 많이 포기하다 보니까 무순위 접수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려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이 나오면서 완판이 돼버렸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약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었는데 무순위 청약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이게 약간 관점의 차이입니다.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 당첨이 될 건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양과 비교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 연락이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분양이 뭐가 있다더라, 차라리 그쪽으로 노려야겠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무순위 청약자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청약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수와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주변의 아파트 직접 사는 것보다 얼마나 이득인지 체크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북서울자의 폴라리스가 매매 가격이 이제 분양가가 10억 정도 책정됐잖아요. 야, 이게 완공 이후에 전세 가격이 8억만 나와도 2억 5천만 원의 서울의 중형 면적 신축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할만하겠네. 그리고 나는 주택을 팔아서 청약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무순위 접수 정약해서 그냥 기존 주택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거주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서 의외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최근 강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도 시행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분양가를 절대 낮추지 않고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전용 84 타입 10억 나왔을 때 모두 깜짝 놀랐는데, 칸타벨 수요 펠스는 그보다 면적 작은데 분양가는 더 높았어요.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무려 11억 5천만 원이나 책정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 분양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변했네, 경쟁률이 떨어졌네,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변했습니다.
지금 집 안 산다. 송도 이어 서울 줍줍마저 미달났다. 이런 기사 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송도 럭스리 오션 SK뷰라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송도 지역에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송도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 공급했던 것보다는 5% 저렴하게 공급했거든요. 근데 미계약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120가구를 추가로 줍줍으로 모집했는데 186명이 지원했네. 그런데 세개 타입 15개의 호가 미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률은 이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2차 줍줍 모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칸타빌 수요 팰리스도 동일해요. 여기가 198가구 모집에 526명이 지원했는데 이제 5개 타입이 미달이 됐습니다. 뭐 소형 면적이고요.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59 타입하고 76 타입, 78 타입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높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쟁률 높은 평형도 추가 모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지역도 비슷해요. 평촌 자이 아이파크 전용 39 타입 4억 9천에 분양했는데 대부분 미분양이 났고요. 무순위 접수를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2.44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북솔자의 폴라리스와 다른 분위기예요. 북솔자의 폴라리스는 12,569명이나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줍줍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무순위 접수에서 과열이 빠르게 꺼지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믿고 있는 이 무순위 접수에 배신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럼 왜 갑자기 이 줍줍 시장 엄청 과열 분위기였는데 침체가 됐을까? 기존 주택가 사는 것보다는 이득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돈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는 뭐죠? 금리죠. 이 돈을 대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그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지금 장기채에서 나타나요. 자, 지금 트리플 A 등급의 20년물 공사채 금리가요. 3.4%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거 이거 사면은 3.4% 이자 줘요. 이거 디폴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10억을 공사채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세후 이자가 월 240만 원 나옵니다. 언제까지? 20년 동안.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10억짜리 아파트 서울 지역이면 괜찮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이 쏟아집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청약 경쟁률을 올려드렸거든요. 블로그 자료실에. 와, 공급 진짜 많더라고요. 사전 청약에다가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까지 합치다 보니까 10개를 저희가 경쟁률을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공급이 쏟아지는데 얘네들이 저렴하죠.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4억대 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올해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사전 청약만 무려 7만 호거든요. 본 청약까지 합치면요 10만 호 넘게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애매한 10억짜리 11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넣을 이유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죠. 이게 작년과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다른 대체에서 청약 넣을 곳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현재 무순위 접수하는 단지들은요 운이 최고로 좋은 단지들이에요. 전략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이 극대화를 위해서는 잘 세운 거죠. 기가 막히게 마지막 저금리 시대에 물량을 고분양가로 털어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막판에 비싼 주택을 분양받은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금리 시대 맞아요. 자산가들 입장에서 현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예금금리의 저금리 시대입니다. 장기채 위주로 먼저 뛰었고요. 아직까지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는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금방 끝나죠. 3개월 안에 일단은 7월 달에 지금 대한민국의 중립금리라고 추정되는 1.75% 정도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금리 올리고 7월에 추가로 올려서 1.75% 이 금리 수준부터 역전세란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월 달에는 중립금리를 넘는 2% 금리가 설정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빅스텝을 4번 정도 진행하게 되면 2.25%까지 올해 올리게 돼요. 그럼 11월 달 금리가 2.25%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돈의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는요, 현금 많은 무주택자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금리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쇼킹 부동산 자료실이라고 검색하셔야 저희 블로그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저희가 넣을 가치가 있는 분양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물량, 제가 볼 땐 건국이율의 최대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절대 급하게 마음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지금 여유를 가지고 추천 지역의 분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